10회 만에 할 걸 막 20회, 30회 할 수도 있고. 대표 원장님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. 근데 마지막에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제너리스원 광명 본점 대표 원장 박동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제너리스원 연신내점 김명석 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너리스 원 천호점 이용훈입니다. 진짜 괜찮은 피부과를 고르는 공식이네요. 공식. 공식 그러면 한 가지 공식이어야 되나요? 아니면 뭐 세 가지 공식, 뭐 1, 2, 3 이건 안 되는 거죠? 하나만 고르는 공식이라는 거는 최대한 압축해서. 말 그대로 정형화된 어떤 포메이션이니까 환자 입장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공식을 줘야겠죠.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쨌든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이 괜찮은 피부과를 고른다는 거는 너무 싼데,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은 또 터무니없이 너무 비싼데 가격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병원이란 곳은 의사가 진료를 보는 곳이잖아요. 환자가 오는 곳이고. 근데 의사 중에서도 우리 뭐 부원장님들도 있고 몇 명의 의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 원장이 진료를 안 보는 곳, 여기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대표 원장이 직접 진료를 보고 진료를 원활하게 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데, 대표 원장이 예를 들어서 진료는 안 하고 경영만 한다. 너무 병원이 잘 돼가지고 대표 원장이 무조건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, 아니 뭐 진료를 계속 보면 좋겠지만 어쨌든 진료를 아예 보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, 어쨌든 총 지휘를 하는 대표 원장이 실제로 진료를 하는 그렇죠. 병원, 그러니까 시술은 다른 부원장님들과 하더라도. 나눠서 하더라도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내용이에요. 사실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일단은 공감인데 뭐 사실 더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. 우리 김명석 원장님도 한번. 저는 생각해봤을 때 아까 이제 가격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싼데 말씀하셨는데, 가격이 싸다는 게 이제 보통 기계 같은 게 좀 많이 저렴하고 이러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, 예를 들어서 이제 피코토닌 같은 거 너무 저가형을 쓰면 그 출력이라는 게 일정치 않잖아요. 뭐 우스갯소리를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다, 뭐 이 레이저는 그런 레이저 있잖아요. 그럼 뭐 토닝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이제 색소를 깨트리고 부셔야 이제 효과가 좋은데, 오히려 기미 같은 데는 막 더 진하게 들어가고 얼굴 밝은 데는 뭐 좀 약하게 들어간다든지 막 이런 게 있으면 예후가 오히려 또 막 썩 좋지 않고, 뭐 10회 만에 할 걸 막 20회, 30회 할 수도 있고, 그 가격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는 너무 오래된 또는 저가형 장비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레이저는 갖춰야 되지 않나. 그러니까 저가형과 너무 그런 노후화된 장비들을 결합한. 네. 근데 이건 되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왜냐면 우리는 적당한 가격을 알고 뭐가 좋은 장비인지 알지만, 피부과를 찾는 환자 입장에서는 또 장비도 사실 너무 다양하고, 뭐 좋은 장비인데 유명하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고,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공식을 찾는 거다 보니까,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원장님 말씀도 되게 맞는 말이고 되게 좀 자세히 봐야 될 수 있지만, 공식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. 그리고 또 너무 문제는 디테일하고. 정말 좋은 레이저를 진짜 싸게 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. 어떻게 그렇게 그러네요. 하는지 모르겠지만, 네. 물론 이제 뭐 막상 가보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대표 원장은 없고, 네. 우리 페이닥터 원장님들이 시술하는 그런 병원일 수도 있는데,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. 생각해보면. 가능성이 다 있죠. 사실 맨 처음에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대표 원장님이 상주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, 저는 어떻게 또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, 대표 원장이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, 그런 병원을 찾자. 왜냐면 물론 원장님 말씀도 맞아요. 대표 원장이 진료 보는 병원을 가야 되고, 저가형 병원들은 대표 원장님이 안 계신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,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대표 원장님이 계셔요. 혼자 진료를 열심히 하셔요. 근데 경력이 1년밖에 안 돼요. 그렇지. 그럴 수도 있겠네. 네, 이것도 함정이라고 봐요. 그래서 저는 대표 원장이 그래도 그러니까 레지던트 기간 빼고 임상 경력이 5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.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, 쉬운 시술, 리스크 없는 시술만 골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오픈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또 필러나 실리프팅 아예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냥 디바이스 위주로, 쉽게 말하면 부작용이나
안 좋은 케이스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. 사실상 저희도 뭐 다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해보셨지만, 그래서 뭔가 저는 대표원장이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실제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. 그러니까 사실은 원장님 말씀에 약간 살을 더 붙인 그런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장님 말씀이 큰 틀을 잡는 공식이 되면 될 것 같고, 거기에 좀 살을 붙여가지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공식화를 시키면 고객들이 선택하는데 굉장히 딱 기준이 될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한 5년 이상의 풍부한 임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원장님이 직접 진료를 하는 병원. 좀 다양한 시술을 너무 이제 기계 위주로만 하기보다 뭐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이 뭐 색소 치료를 하겠다, 뿌띠 성형을 하겠다, 선택권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너무- 그런 쪽을 많이 해보신 분.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 사실은 대표원장이 진료를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진료를 참여해야지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대형 병원, 피부과가 아닌 대형 병원이니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거기는 대표원장님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. TV에도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 사람인데, 실제로 거기를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갔는데 상담은 했어, 진료를 보고. 근데 마지막에 수술은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한번 알아보니까 이제 그 대표원장님이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거의 수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환자 상담만 하고 어떤 프로시저 같은 걸 행하지 않는.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럼 얼굴 마담 수준이 아닌가 이게. 영업하는 거. 그렇죠. 근데 그분은 뭐 임상 경험 많겠죠, 당연히. 지금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. 그러니까 진료에 참여한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치. 시술이나 수술까지 들어가는. 그러니까 뭐 모든 환자를 할 수는 없겠지만, 그렇죠. 내가 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하고 내가 가르친 부원장님이 그 시술을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케어를 한다던가,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어떤 공식이지 않을까 싶어요. 맞아요. 뭔가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 게, 아무래도 대표원장님이 진료를 안 하고 경영만 하다 보면 페이닥터 원장님들의 실력도 빨리빨리 안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.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사실 오시는 페이 원장님들이 많으신데, 대표원장님이 경영만 하다 보면 술기를 가르쳐줄 시간이 없잖아요. 경영을 배우고 가죠. 네, 경영을 배우고 가죠. 맞아요. 정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된 케이스와 안 된 케이스 사실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늘어날 수 있는 건데, 실력이. 그런 병원들은 뭐 원장님 말대로 들어보니까 부원장님들의 실력도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. 근데 이제 대표원장님이 직접 진료도 하고 시술도 하고 많은 케이스들을 공유하고 경영도 하고, 물론 다 힘들죠, 그렇게 하면. 근데 이제 그런 병원들은 그 밑에 계신 페이 닥터 원장님들도 실력이 높을 가능성이 좀 높다. 그래서 여러모로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김 원장님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급 팔자주름이 깊어져서. 고객님들은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. 워낙에 요즘에는 마케팅 시대다 보니까 병원을 고를 때 기계, 그리고 뭐 인테리어 잘 돼 있고, 뭐 1인 관리실, 그리고 뭐 가격이 싼가, 뭐 멤버십을 얼마나 적립을 해주나, 이런 것들만 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딱 들어보면 어차피 기계로 하는 거니까는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계가 다 해주는 거 아닌가?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굉장한 사실 오산이긴 하잖아요. 뭐 솔직히 뭐 주사 시술 하나, 그리고 레이저 토닝 하나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달라지는데,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하게 들어가거나 너무 약하게 들어가거나 하면서 오히려 좋은 기계를 써도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이런 게 좀 안타까울 때가 많죠. 뭔가 결정을 딱 내리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저랑 박 원장님의 의견을 합한 거, 임상 경험이 5년 이상 네, 충분히 있는 대표원장이 직접 진료를 보는, 직접 진료와 시술을 하는 피부과를 네. 고르는 게 가장 좋은 피부과를 고르는 공식이다. 네. 이렇게 결론을 낼까요? 역대급 공식인 것 같습니다. 거의 뭐 상대성 이론보다 더. 제가 쓸까요? 뭐 살을 더 붙여야 될 건 없겠죠. 충분한 것 같은데,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네. 같아요. 여기 안에도 사실 가격적인 정책도 들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내가 성심성의껏 진료를 하면 사실 너무 가격을 싸게 할 수가 없거든요. 왜냐면 또 너무 많은 환자를 보다 보면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. 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
우리는 이제 계속 진료를 해야 돼요. 그럼 우리 끝까지. 병원에 이렇게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여기는 5년 이상의 충분한 임상경험을 가진 대표원장님이 이제 내일부터 가운에 제가 달고 그럴까요? 일할게요, 이제. 그러면 원장님은 한 3개 프린트 해주시면 안 돼요? 알겠습니다. 500원에 사겠습니다. 보여드려야 되네요. 네. 접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면 왜 모두에서 피부 고민 누구나 하나쯤은 있잖아. 검색해봐도 설명 왜 이렇게 어렵나.